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관찰할지 또 사육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학습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추 흰나비 알과 애벌레를 관찰해서 학습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선은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는 선생님과 교과서를 통해서 미리 학습해보고 등교를 하게 되면 그때 직접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혹시 나비알이나 애벌레를 본 적이 있나요? 밭에서 잎을 갉아먹고 있는 애벌레를 본 적도 있고요. 선생님은 체험관 같은 데서도 나비 애벌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가지 나비박물관에서 여러가지 나비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애벌레는 조금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작기 때문에 나비가 되기 위해선 꼭 애벌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를 어떻게 관찰할지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카메라로 찍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돋보기로 관찰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기록을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먼저 배추흰나비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배추흰나비 알을 보면 엄청 작겠지만 교과서 5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을 보면 사진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자, 배추흰나비 알을 실제로 관찰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떤 모양인가요? 노란색 옥수수가 떠오르지는 않나요? 또 크기는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아마 손톱보다도 작을 겁니다. 이건 색깔은 작고 연한 노란색 옥수수 열매처럼 생겼고요. 옥수수 열매처럼 여기 보면 주름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한번 교과서 52쪽에 있는 애벌레의 부화 한번 보겠습니다. 부화라는 건 동물의 알에서 애벌레나 새끼가 알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보면 애벌레 알은 약 1mm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습니다. 자, 이 알 속에 나중에 돋보기로 잘 관찰하다 보면 투명한 노란색이기 때문에 애벌레가 움직이는 게 조금씩 보일 거예요. 이 애벌레가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오는데요. 애벌레는 알의 크기보다 조금 큰 2mm에서 4mm 정도입니다. 근데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와서는 애벌레도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애벌레는 뭘 사냥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껍데기를 갉아먹어요. 이 알 껍데기에는 애벌레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선 급한 대로 알 껍데기를 먹고 부화한 뒤에 이제 먹이를 먹은 애벌레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부화한 애벌레는 먼저 허물을 벗어요.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애벌레의 겉에 있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현상이에요. 이 허물을 벗으면 조금 더 커집니다. 4mm에서 8mm 정도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허물을 벗어서 좀 더 커져요. 8mm에서 12mm 정도 되고요. 세 번째 허물을 벗으면 12mm에서 16mm. 허물을 벗으면 벗을수록 조금씩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허물을 벗을 때는 작을 때는 16mm, 클 때는 무려 30mm까지 자랍니다. 애벌레 상태로 15에서 2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먹는 것을 갑자기 애벌레가 중단을 하는데요. 애벌레의 색깔이 몸의 색깔이 맑아지면서 애벌레의 다음 단계인 번데기로 변하는데요. 번데기로 변한 다음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애벌레 나름의 안전한 곳을 찾아요. 이때 우리는 사육상자에 애벌레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사육상자에 넣어주면 애벌레가 나뭇가지로 올라가서 몸을 붙이고 번데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애벌레의 그림을 보고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일단 애벌레는 어떤 색이죠? 처음에는 알의 색깔과 비슷한 노란색이었다가 점점 먹이를 먹은 후에는 애벌레의 먹이는 당연히 배추잎이나 케일잎 같은 거예요. 점점 커져서 길쭉해지고요.
다음에 초록색이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곤충이기 때문에 크게 머리, 가슴, 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 돼서 점점 먹이를 먹고 커지면서 아까 허물을 몇 번 벗었죠? 총 4번의 허물을 벗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고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나고 번데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53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의 생김새 관찰하기에서 나와 있네요. 우리가 배추흰나비 알과 이 알이 부화한 애벌레, 그 다음에 돋보기, 매우 작다고 해서 돋보기와 확대경이 필요하겠죠. 보겠습니다. 배추흰나비 알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연해지고 그 속에 애벌레가 껍데기를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처음에는 연노란색, 알과 비슷한 연노란색이지만 먼저 알을 먹고요. 그 후에는 잎을 먹으면서 점차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의 허물을 벗으며 30mm 정도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여기 크기 비교한 게 나와 있네요. 알일 때는 정말 엄청 작다가 4번의 허물을 벗으면 이제 손가락 1마디 정도, 2마디 정도 되는 크기까지 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크게 배추흰나비 알은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임이 없죠. 알이기 때문에. 애벌레는 움직입니다. 크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죠. 애벌레 알의 크기는 아까 1mm 정도라고 했는데요. 애벌레는 점점 커져서 30mm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10원짜리 동전 굉장히 작죠. 이 10원짜리 동전을 애벌레 옆에 두면 10원짜리 동전이 엄청 커 보입니다. 하지만 4번의 허물을 다 벗었을 때는 어떤가요? 이제 10원짜리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는 생김새와 그리고 색깔, 크기, 움직임, 먹이도 다 다릅니다. 애벌레가 알일 때에는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실험관찰 26쪽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배추흰나비 알을 관찰하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배추흰나비의 알은 아까 굉장히 작지만 확대해서 보면 연한 노란색의 옥수수 모양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김새는 어땠죠? 길쭉한 옥수수 모양이었죠. 그리고 움직임이 있나요? 알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크기 변화. 크기는 굉장히 작다고 했죠. 1mm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알은 더 이상 자라거나 하지 않아요. 애벌레가 나오면 애벌레가 자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애벌레는 아까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생김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곤충이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그림도 잘 그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다리도 달려있고요. 초록색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몸 주변에 자세히 보면 몸 주변에 털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초록색이고요. 처음에는 연한 노란색이지만 잎을 먹으면서 초록색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가슴에 발이 3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가 있다는 거죠. 자, 알과는 달리 움직임이 있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다음에 크기 변화가 아까 몇 번 허물을 벗는다고 했죠? 4번 허물을 벗으면서 점점 커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과 애벌레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알은 길쭉한 옥수수 모양이면서 연한 노란색이고 움직이지도 자라지도 않아요. 반면에 애벌레는 몸이 긴 원통 모양이고 크기도 커지고요. 몸에 털이나 있고 다리도 세 쌍이나 있습니다. 또 기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죠. 오늘 배운 내용 잘 실험 관찰의 26쪽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추흰나비, 번데기와 얼음벌레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를 관찰하고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추흰나비 알을 관찰해 봅시다. 배추흰나비 알, 배추흰나비 애벌레, 돋보기, 확대경, 자, 그림 도구, 사진기를 준비합니다. 배추흰나비 얼음벌레 암컷은 배추나 무, 케일, 유채 등 십자화과 식물의 잎에 알을 낳습니다. 배추흰나비 알은 작고 연한 노란색이고 옥수수 열매처럼 생겼으며 주름져 있습니다. 배추흰나비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배추흰나비 얼음벌레 암컷이 알을 낳은 뒤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알 속에서 애벌레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애벌레는 알 껍데기를 갉아먹습니다. 갓 나온 애벌레의 몸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관찰해 봅시다. 알에서 갓 나온 애벌레는 잎을 갉아먹으면서 몸의 색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애벌레는 자라면서 허물을 4번 벗습니다.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애벌레는 몸 길이가 쏙쏙 늘어납니다. 이 애벌레는 한 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는 2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는 초록색 똥을 눕니다. 이 애벌레는 3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는 4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입니다. 4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는 30mm까지 자라는데 번데기가 될 때가 가까워지면 먹는 것을 중단하고 몸의 색깔이 맑아집니다. 탐구활동 정리. 이번 시간에는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배추흰나비 알은 작고 연한 노란색이며 옥수수 열매처럼 생겼습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잎을 먹으면서 몸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4번 허물을 벗습니다.